스님, 요 근래 이제 이런저런 불선법을 이제 일으키는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없애고 선법으로 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호흡에 편히 머물러 있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시간 틈날 때마다 걷기 경행을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생각이다라고 혼자서 좋아하고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수행 단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낮과 밤의 경행과 자선으로 시간을 계속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라. 이게 그 말씀이시구나. 이제 거기에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진작에 부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라고 했으면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는데 괜히 나 혼자 고민한다고 하다가 그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저한테 좀 문제가 됐었던 번뇌들에 또 휩싸여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삿된 사유다. 성령과 함께한 이제 그러면서 기를 쓰면서 호흡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마음을 어느 정도 가라앉힌 다음에 사유를 하니까 굉장히 이 문제에서 핵심적인 번뇌를 사유하는 쪽으로 지혜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역시 삼매를 기반으로 한 사유가 지혜로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도 아니 지금 수십 번 들었지 않는가. 바른 사유를 할 거면 바른 삼매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지혜로운 반조가 된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왜 바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 멈추고 수행을 통해서 장애를 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유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이제 그런 데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스스로한테 고쳤으면 싶은 부분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경전의 부처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신 거거나 선원장 스님께서 정말 입이 닳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데 그거를 까먹고 있었는지 못 따라하고 있었는지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네라고 깨닫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진작에 그냥 하라는 대로 했으면 훨씬 속도가 빨랐을 건데 왜 나는 이렇게 느릴까?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태 힘이 약한 거고요. 바른 기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힘이 약한 거고 결국은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그 지식을 실제 이제 우리 수행에 적용을 해서 그 수행을 통해서 이제 생긴 바른 기억 있잖아요. 습관이죠. 마음의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이 개발되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아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가 이제 그냥 갖고는 있지만 이게 우리 마음에 이래 습관이 돼서 이래 저절로 이래 익어진 상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운동도 보면 운동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거하고 몸으로 익히는 건 좀 다르잖아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몸으로 그걸 이제 실제로 하는 거는 상당한 반복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제 어떻게 이럴 때는 그래 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급기 수행을 하거나 자선 수행을 해서 호흡 수행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뭔가 내가 뭐 특별히 할 게 없을 때는 호흡 수행이나 급기 수행 이거를 이제 일상 속에서 그렇게 습관화 해버리면 그냥 저절로 그래 되는 거예요. 이제 행동 패턴이. 근데 이걸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버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건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 실전에서 잘 안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나 이제 법문을 통해서 배웠던 걸 실제로 내가 수행에 계속 적용해서 그거를 그 수행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습관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른 기억이거든요. 그게 바로 기억의 확립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게 우리 몸에 익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출가한 스님들이 보면 뭐 아침에 일어나서 정진하고 또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일과가 딱 루틴한 일과가 있잖아요. 그 루틴하게 이제 뭐 아침에 자선하고 또 틈나면 걷기 수행하고
공양하고 나서 또 걸으면서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루틴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게 우리 몸과 마음에 익어지는 거야. 그렇게 돼야 이게 이제 망각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그렇게 실제로 이제 행하는 거, 이게 수행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수행하는 것이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잘 망각돼요. 그래도 이제 질문자가 이제 조금씩 수행을 하면서 익혀지니까 이게 좀 더 와닿게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수행을 하면서 그런 걸 경험하면 이거 이미 다 말씀해 놓은 건데 내가 왜 이걸 그동안 몰랐지? 실천을 잘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정신이 좀 맑고 수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떠오르거든요. 근데 막 이런저런 일들 처리하고 이렇게 막 휩싸이다가 딱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될 때는 한동안 망각하고 있다가 그런 길을 찾아가는 게 이게 습관화되다시피 몸에 익지 않아서 그런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사띠를 강조한 이유가 사띠라고 하는 거는 바른 정진을 통해서 생기잖아요. 우리가 팔정도에서 보면 바른 정진 다음에 바른 기억이 있잖아요. 이 바른 정진을 하면서 정진을 열심히 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틈나면 자선, 걷기 수행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하면서 장애를 내려놓는 수행을 계속 해 나가야 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기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행에 대한 노하우란 말이죠. 이제 체험적인 지혜란 말이죠. 이거 이제 바른 안과 바른 기억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혜와 사띠가.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 기억이 확립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잊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망각되는 시간이 점점 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1시간을 잊어버리고 있어도 잘 모르던 것들이 이제는 뭐 10분만 돼도 금방 알고 몇 분, 1분 단위 막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나중에는 잠깐만 수행을 망각해도 금방 파악이 되는 그 정도 되면 이제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띠 훈련을 한다는 것은 바른 정진이 기반이 돼야 돼요. 바른 정진을 해서 계속 이제 장애를 내려놓고 계속 칠각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점점 다져져서 바른 기억이 점차 확립이 되면서 망각되는 시간도 없고 이제 바로바로 기억나는 거죠. 이게 사띠 힘이 강하니까 조금만 망각해도 금방 또 기억나고 이렇게. 바른 기억이 기억나기만 하면 칠각지는 그 뒤에 연달아 그냥 짜자자작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른 기억이 작동한다는 거는 지혜롭게 마음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바른 기억을 기반으로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니까 지혜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장애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는 거와 행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나거나 그 격차가 좀 크다고 느끼는 것도 머리로 우선 알고 이해한 거를 정진을 통해서 직접 몸으로 행하면서 몸으로 습관을 들이는 바른 기억을 들이는 그 경험이 현저하게 아직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격차가 많은 그렇죠. 거죠. 정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를 기반해서 바른 정진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바른 정진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수행에 대한 지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지혜가 망각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이제 수행을 지속하는 지혜도 생길 거고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힘이 강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그 선법을 쭉 지속하는 그 힘도 강해진단 말이죠. 이런 게 다 바른 기억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띠 힘이 강하면 행주자와 어느 때는 안 놓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기억이라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그 뉘앙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전화번호 기억하고 과거일 기억하고 그러니까 약간 언어적인 느낌인데 불교 수행에서 기억은 뭔가 체화해서 정말 내 걸로 만든 약간 이런 정말 그런 그게 건가요?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사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서 기억하는 것도 기억에 들어가요. 근데 또 사유를 많이 해서 얻어진 것도 바른 기억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개발해야 될 이제 중요한 거는 문사수 중에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바른 기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전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체화되는 과정이에요. 앞에 거는 문사, 듣고 뭐 사유하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 체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은 건데,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바른 기억은 이건 이제 수행을 통해서 실제로 얻어진 지혜가 기억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되게 의미가 커요. 마음에서 그거를 이제 습관이 되고 기억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스님께서 종종 수행 법담할 때 이렇게 해주시는 그거는 수행하다 보면 나중에는 감각으로 하게 된다. 이제 그게 바른 기억이 확립돼서 체화된 사람이 저절로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 운동으로 비유하자면 처음에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된다는지 정보를 듣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가 들었던 그 정보를 이렇게 습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몸으로 익혀지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와 같은 거예요. 바른 기억이 이제 처음에는 듣는 걸로 얻어진 기억이라면 좀 더 나아가면 사유, 그 다음에는 체화되는 기억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억 확립이라고 하는 게 2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호흡 수행을 해도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탁탁탁 그냥 마음이 어떤 호흡만 딱 들어가면 그냥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하나 돼버리는 거죠.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의미로 기억이네요. 그냥 아예 그렇게 세팅이 저절로 이렇게 오토매틱하게 돼버리는. 그렇죠. 그냥 그 호흡이라는 단초가 이제 이런 방아쇠가 딱 당겨지면 우리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확 이렇게 모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그렇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마치 이것도 조건지어진 거라는 의미가 이런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개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 개한테 이렇게 먹이를 주면 그 종소리가 딱 치고 먹이를 주면 종소리만 들리면 개가 침을 흘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숨만 들어가면 이렇게 마음이 여기 자꾸 모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숨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마음이 탁 모여버리는 이게 이제 선정을 닦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바른 기억에 대해서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뭔가 오늘 해주신 말씀이 진짜 그래서 기억이구나 하는 감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냥 기억이라 그러면 좀 감이 덜 올 수 있는데 항상 정념이잖아요. 바른 기억이잖아요. 삼마사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그냥 사띠라고 하는 게 이제 주로 깨달음의 구성 요소에서 이제 3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이때 주로 많이 나타나니까 그냥 앞에 삼마를 빼고 그냥 사띠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용어로 하면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법에 대해서 듣고 사유하고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 기억, 거기서 얻어진 바른 지혜를 잊지 않는 거, 이게 바른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기억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런 이제 일반적인 수행에서도 중요하지만 호흡 수행 같은 데서는 호흡을 통해서 삼매가 딱 몰입되도록 하는 이것도 기억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